매일 아침 9시 정각 경기도 평택시 한복판에 자리한 대성유통마트의 자동문이 열리면서 한 할머니가 조용히 들어선다. 허름한 베이지색 가디건에 색바랜 검정 바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작은 장바구니를 든 70대 여성 김순자. 또 오셨네, 저 할머니. 계산대에서 일하는 30대 직원 수진이 옆에 있던 동료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인다. 맨날 1,000원어치 사면서 왜 저렇게 오래 계시냐고. 진짜 답답해 죽겠어. 김순자는 마트 구석 코너로 향한다. 반값 할인 채소 코너. 시들어가는 상추와 무른 토마토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다. 상추 한 묶음에 500원. 양파 3개에 800원. 김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하나씩 골라 담는다. 다른 손님들은 그런 김순자를 힐끔힐끔 쳐다본다. 저 할머니 맨날 저기서만 사네. 그러게 돈이 없나 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도 김순자는 신경 쓰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그래, 뭔 소리 들리든 말든 나는 내가 살 만큼만 사고 가면 돼. 김순자는 계산대로 향한다. 손에 든 건 시든 상추 한 묶음과 작은 양파 3개, 그리고 할인 스티커가 붙은 묵은 쌀 1kg. 어서 오세요. 수진이 건성으로 인사한다. 김순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는다. 2,900원입니다. 김순자는 낡은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 3장을 꺼내려 한다. 그런데 지갑 속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난다. 할머니, 쿠폰 있으세요? 아, 네. 잠깐만요. 김순자는 지갑 속을 뒤져 구겨진 할인 쿠폰을 찾는다. 뒤에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점점 인상을 찌푸린다. 빨리 좀 하세요. 뒤에 사람 많아요. 중년 남성이 짜증스럽게 말한다. 김순자는 당황해서 손이 더욱 떨린다. 죄송해요. 금방 찾을게요. 마침내 쿠폰을 찾아낸 김순자. 200원 할인 쿠폰이었다. 2,700원이네요. 김순자는 돈을 내고 물건을 받아든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마트를 나선다. 마트 밖 벤치에 앉은 김순자. 장바구니 속 채소들을 보며 쓸쓸하게 웃는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 장보기 끝. 김순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간다. 그 뒤로 대성유통 간판이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받으며 반짝인다. 직원들 사이에서 김순자는 찔끔이 할매라고 불렸다. 조금씩 조금씩 사가는 할머니. 아무도 그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다. 점장 민석이 계산대 옆에서 김순자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저 할머니 정말 신기하네. 25년 전 우리 마트 문 열었을 때부터 단골이셨는데 점장님도 참 그런 걸 왜 다 기억하세요? 수진이 시큰둥하게 말한다. 그래도 오래된 단골인데 좀 친절하게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수진은 대충 대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달랐다. 매출에 도움도 안 되는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신경 쓰시는지. 김순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같은 자리에서 장을 보고 같은 시간에 사라진다.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그 누구도 김순자의 집이 어디인지 가족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단지 검소한 할머니 단골 손님일 뿐.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 목요일 오전 10시. 김순자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나타났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온 터였다. 할머니 오늘 늦으셨네요. 민석 점장이 반갑게 인사한다. 아, 네. 병원 갔다 오느라고요. 김순자는 미안한 듯 웃으며
반값 할인 코너로 향한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달리 할인 상품이 별로 없었다. 어머, 오늘은 할인 채소가 없네. 김순자는 당황한다. 평소 같으면 그냥 돌아가겠지만 오늘은 집에 먹을 것이 정말 하나도 없었다. 그럼 일반 채소를 사야겠네. 김순자는 마음을 다잡고 일반 채소 코너로 향한다. 싱싱한 상추 한 묶음이 2,500원이었다. 비싸네. 그래도 사야지. 상추 한 묶음과 양파 2개를 장바구니에 담는다. 그리고 쌀 코너로 가서 할인 스티커가 붙은 묵은 쌀 1kg을 집어든다. 계산대로 향하는 김순자. 그런데 오늘은 수진이 유독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다. 아침에 남자친구와 싸웠기 때문이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 건성으로 인사한다. 김순자는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는다. 5,300원입니다. 평소보다 비싼 금액에 김순자는 살짝 놀란다. 지갑을 열어보니 5,000원짜리 지폐 1장과 1,000원짜리 지폐 2장이 있었다. 아, 돈이 조금 모자르네요. 김순자는 당황해서 지갑 속을 다시 뒤진다. 동전이 몇 개 있을 것 같았다. 할머니, 빨리 좀 하세요. 뒤에서 기다리던 젊은 남성이 짜증스럽게 말한다. 죄송해요. 금방 찾을게요. 김순자는 지갑 속을 더욱 급하게 뒤진다. 그런데 손이 떨려서 동전들이 바닥에 떨어진다. 아이고. 김순자는 허리를 굽혀 동전을 줍는다. 100원짜리 동전 3개가 계산대 아래로 굴러갔다. 할머니, 수진이 큰 소리로 말한다. 물건 살 형편도 안 돼 보이시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세요? 뒤에 손님 많다고요. 순간 마트 안이 조용해진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김순자와 수진을 바라본다. 죄송해요. 김순자의 얼굴이 빨개진다. 수치심과 당황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진짜 돈도 없으면서 왜 자꾸 오시는 거예요? 수진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지만 김순자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린다. 주변 손님들이 피식피식 웃는 소리까지 들린다. 저기 할머니 웃기네. 돈도 없으면서 장 보러 오시나? 김순자는 고개를 푹 숙인다. 눈물이 글썽글썽 맺힌다. 할머니, 그냥 돈 있는 것만 사세요. 뒤에 손님들 기다리고 있어요. 수진이 귀찮다는 듯 말한다. 김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5,000원짜리 지폐 1장을 낸다. 그럼 양파는 빼고 상추하고 쌀만 주세요. 3,500원입니다. 김순자는 돈을 내고 물건을 받아든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트를 나선다. 휴, 저런 할머니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수진이 다음 손님을 받으며 불평한다. 민석 점장이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든다. 수진아, 좀 친절하게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수진은 대충 대답하지만 별로 미안한 기색이 없다. 마트 밖 벤치에 앉은 김순자. 장바구니 속 물건들을 보며 한숨을 쉰다. 아이고, 창피해라. 김순자는 눈물을 훔친다. 25년 동안 다녔던 마트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그래도 참고 다녀야지. 다른 데 가면 더 비싸니까. 김순자는 마음을 다잡고 일어선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그날 밤 김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물건 살 형편도 안 돼 보이시는데. 김순자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는다. 형편이 안 된다고 그렇게 보이는구나.
금요일 아침 9시 대성유통마트의 자동문이 열리지만 김순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할머니 오늘 안 오시네. 민석 점장이 시계를 보며 중얼거린다. 9시 정각에 나타나던 김순자가 오늘은 보이지 않았다. 글쎄요. 어디 아프신가? 계산대 직원이 대답한다. 아니면 다른 마트 가셨거나요. 수진이 무심하게 말한다.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도 김순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월요일, 화요일도 마찬가지다. 이상하네. 저 할머니 진짜 한 번도 안 빠지셨는데. 민석 점장이 걱정스럽게 말한다. 점장님, 그런 걸 왜 신경 쓰세요? 어차피 별 매출 도움도 안 되는데. 수진이 시큰둥하게 대답한다. 그래도 25년 단골인데. 민석은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든다. 김순자가 마지막에 수모를 당했던 장면이 자꾸 떠오른다. 수요일 오후 마트 본사에서 전화가 온다. 여보세요. 대성유통 평택점이죠? 네, 맞습니다. 본사 기획실 박 과장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중요한 분이 방문하십니다. 민석 점장이 긴장한다. 누가 오시는데요? 대성유통 실소유주이신 김 회장님께서 직접 오십니다. 전 직원 대기하고 매장 정리 완벽하게 해주세요. 네. 김 회장님이요? 민석은 깜짝 놀란다. 대성유통 창업주 김 회장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 후로는 한 번도 본사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네, 현재 대성유통 전체를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직원들한테 미리 교육 좀 시켜주세요. 전화를 끄는 민석은 직원들을 불러 모은다. 다들 잘 들어. 이번 주 금요일에 대성유통 실소유주가 오신다. 헉? 회장님이 오신다고요? 직원들이 웅성거린다. 그러니까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고객 응대 제대로 해. 특히 수진아, 너 요즘 고객들한테 너무 불친절해. 네, 알겠습니다. 수진은 대충 대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한다. 회장님이 온다고? 그럼 혹시 내가 할머니한테 한 말 들켰나? 목요일 하루 종일 직원들은 매장 정리에 여념이 없다. 바닥을 닦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상품을 새로 배치한다. 내일 회장님 오시면 다들 인사 제대로 하고 실수하지 마. 민석이 당부한다. 그날 밤 수진은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혹시 할머니 일 때문에 내가 혼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곧 생각을 바꾼다. 아니야, 그런 할머니. 회장님이 알 리가 없어. 너무 걱정하지 말자. 금요일 오전 9시 대성유통 평택점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 2대가 나란히 정차한다. 저기 왔다. 회장님 오셨어. 직원들이 급하게 정렬한다. 민석 점장이 맨 앞에 서고 수진을 비롯한 직원들이 뒤에 줄을 선다. 첫 번째 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내린다. 본사 임원들이다.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큰 소리로 인사한다. 두 번째 차 문이 열린다. 운전기사가 먼저 내리고 뒷문을 열어준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고 모든 직원들이 눈이 휘둥그레진다. 허름한 베이지색 가디건에 색바랜 검정 바지를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70대 여성, 바로 김순자였다. 저분이.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본사 과장이 공손하게 인사한다. 김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들을 바라본다. 그 시선이 수진에게 머물렀을 때 수진은 다리가 후들거린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민석 점장이 큰 소리로 인사한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네요. 김순자가 담담하게 말한다. 오랜만이라고? 어제까지 매일 봤는데? 직원들은 혼란스럽다. 회장님, 매장 둘러보시겠습니까? 본사과장이 묻는다. 네, 그러죠. 오랜만에 와봤는데 많이 변했나 보고 싶어요. 김순자는 평소와 똑같은 걸음으로 마트 안으로 들어간다. 직원들은 얼떨떨한 상태로 뒤따라 들어간다. 대체 뭔 일이지? 모든 직원들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떠오른다. 김순자는 반값 할인 코너로 천천히 걸어간다. 여기가 제가 자주 이용하던 곳이에요. 김순자가 조용히 말한다. 그 순간 수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김순자는 반값 할인 코너 앞에 서서 시들어가는 채소들을 바라본다. 이 코너에서 정말 오랫동안 장을 봤어요. 본사과장이 궁금한 듯 묻는다. 회장님께서 직접 장을 보셨다고요? 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거의 매일 이곳에 왔어요. 김순자의 말에 직원들이 술렁인다. 민석 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회장님, 혹시 그동안 저희가 몰라 배웠나요? 몰라본 게 아니라 일부러 알리지 않았어요. 김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한다. 이 마트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수진의 얼굴이 점점 하얘진다. 그동안 자신이 김순자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생생하게 떠오른다. 특히 직원들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김순자가 계산대 쪽을 바라본다. 수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이 마트를 만든 건 제 남편 김대성이에요. 1998년에 작은 슈퍼마켓으로 시작했죠. 본사과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회장님. 고 김대성 회장님 말씀이시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김순자가 잠시 말을 멈춘다. 순자야, 마트는 돈 많은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다. 서민들이 편하게 장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직원들이 조용히 듣는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서민이 되어 이곳에 와본 거예요. 김순자는 천천히 걸어서 계산대 앞에 선다. 수진 씨. 김순자가 수진의 이름을 부른다. 수진은 온몸이 떨린다. 네, 네. 지난번에 제가 계산하는데 뭐라고 하셨죠? 수진의 얼굴이 사색이 된다. 저는 물건 살 형편도 안 돼 보이시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하셨죠? 마트 안이 조용해진다. 다른 고객들도 상황을 지켜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푹 숙인다.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수진이 울먹인다. 저는 25년 동안 이 마트를 지켜봤어요. 우리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서 말이에요. 김순자가 주변을 둘러본다. 이 마트를 찾는 분들 대부분이 적은 돈으로 장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바로 이 마트의 진짜 주인이죠. 민석 점장이 머리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점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가짐 문제니까. 김순자가 수진을 바라본다. 수진 씨, 고객을 차별하면 안 돼요. 돈을 많이 쓰든 적게 쓰든 모든 분들이 소중한 고객이에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린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일수록 더 따뜻하게 대해드려야 해요. 그분들에게는 이 마트가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거든요. 김순자의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저는 매일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지켜봤어요. 누가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본사 과장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전 직원 회의를 갖고 싶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겠어요. 김순자가 수진을 다시 본다. 수진 씨, 저한테 한 말 기억하세요? 네, 기억해요. 그런 마음으로는 이 일 계속할 수 없어요. 수진이 울음을 터뜨린다. 정말 죄송해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요. 25년 동안 매일 줬어요. 김순자가 단호하게 말한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기회를 놓쳤어요. 마트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진다. 회장님, 민석 점장이 말을 꺼내려 하지만 김순자가 손을 든다. 점장님, 회의실로 갑시다. 할 말이 많아요. 김순자는 본사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로 향한다.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서 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한다. 모르겠어. 회장님이 정말 화나신 것 같은데. 수지는 계산대에 주저앉는다. 내가 뭘 한 거지? 진짜 바보같이 그동안 김순자를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다. 찔끔이 할매라고 부르고 형편없다고 무시하고 아이고 내가 진짜 마트 안은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오후 2시 대성유통 평택점 회의실 전 직원 15명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다. 김순자가 회의실 앞에 서서 직원들을 바라본다. 본사 과장과 부장이 옆에 자리를 잡는다. 다들 많이 놀라셨죠? 김순자가 조용히 말문을 연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대성유통 현재 소유주이자 고 김대성 회장의 아내예요. 직원들이 고개를 숙인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10년 동안 이 마트를 지켜왔어요. 김순자가 창문 밖을 바라본다. 하지만 사무실에 앉아서는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더라고요. 수진이 고개를 더욱 숙인다. 그래서 직접 고객이 되어 이곳에 와본 거예요. 김순자가 수진을 바라본다. 수진 씨, 저한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수진이 말을 잇지 못한다. 형편이 어려워 보인다고 업신여긴 거죠?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유를 말해보세요. 김순자가 차분히 말한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저는 매출에 도움이 안 되는 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매출에 도움이 안 된다고요? 네. 맨날 1,000원, 2,000원어치만 사시니까. 김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묻겠어요. 이 마트가 누구를 위한 마트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 마트는 서민들을 위한 마트예요. 김순자가 직원들을 둘러본다. 남편이 이 마트를 만든 이유는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민석 점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돈 많은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요.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이런 동네 마트를 찾죠. 김순자가 수진에게 다시 말한다. 그런 분들을 업신여기고 차별하면 이 마트 존재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린다.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김순자의 말이 날카롭다. 고객은 고객이에요. 돈을 많이 쓰든 적게 쓰든 모두 소중한 분들이죠. 다른 직원들도 숨을 죽이고 듣는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일수록
더 따뜻하게 대해드려야 해요. 그분들에게는 100원, 200원도 소중한 돈이거든요. 김순자가 잠시 말을 멈춘다. 저는 매일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지켜봤어요. 누가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는지 다 봤어요. 민석 점장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회장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장님은 괜찮아요.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김순자가 민석을 바라본다. 하지만 직원 교육은 다시 해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순자가 수진에게 말한다. 수진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 네, 정말 후회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떤 점이 후회돼요? 고객을 차별한 것, 그리고 회장님을 무시한 것. 김순자가 고개를 젓는다. 저를 무시한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고객을 차별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수진이 울먹인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다시는? 김순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한다. 수진 씨,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만약 제가 평범한 할머니였다면 지금 이렇게 사과했을까요? 수진이 할 말을 잃는다. 제가 회장이니까 사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보세요. 김순자가 단호하게 말한다. 수진이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직하게 말해주니 고맙네요. 김순자가 본사 과장을 바라본다. 과장님, 수진 씨 사직서 받아주세요. 네. 회장님. 민석 점장이 놀란다. 회장님, 제가 수진이를 다시 교육시키겠습니다. 점장님, 마음가짐은 교육으로 바뀌지 않아요. 김순자가 수진을 바라본다. 수진 씨, 사직서 써주세요. 회장님, 정말 기회를 주세요. 제가 바뀔 수 있어요. 이미 기회는 줬어요. 25년 동안 매일 줬어요. 김순자가 일어선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기회를 놓쳤어요. 수진이 무릎을 꿇는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해요. 하지만 이 일은 계속할 수 없어요. 김순자가 다른 직원들을 바라본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고객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끝내겠어요. 앞으로 달라질 거예요. 김순자가 회의실을 나간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운다. 내가 뭘 한 거지? 진짜 바보같이. 다른 직원들도 착잡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날 저녁 민석 점장이 김순자를 따로 찾아왔다. 마트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둘만의 대화가 시작됐다. 회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연다. 뭔가요? 김순자가 차를 한 잔 따라준다. 대체 왜 그렇게 조용히 단골처럼 다니신 겁니까? 궁금하죠? 김순자가 창밖을 바라본다. 사실 처음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김순자가 찬장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낸다. 젊은 시절의 김순자와 김대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다. 순자야, 내가 죽으면 너 혼자 마트를 지켜야 한다고 하셨어요. 김순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인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죠. 하지만 사무실에만 앉아 있으면 직원들의 진심을 알 수 없다. 고객으로 가봐야 한다고. 민석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 그래서
처음엔 한두 번만 와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오면 올수록 놀라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김순자가 차를 한 모금 마신다. 어떤 일들이요? 직원들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었어요. 김순자가 민석을 바라본다. 점장님은 항상 친절하셨어요. 저한테만이 아니라 모든 고객에게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처음부터 달랐어요. 김순자가 한숨을 쉰다. 돈을 적게 쓰는 고객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못했어요. 점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가짐 문제니까. 김순자가 창밖을 바라본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다른 직원들도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네, 저를 찔끔이 할매라고 부르더라고요. 민석이 깜짝 놀란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여러 번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창고에서, 계산대에서. 김순자가 쓸쓸하게 웃는다. 그때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요? 남편이 처음 이 마트를 만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김순자가 사진을 어루만진다. 순자야, 우리가 잘 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좋은 말씀이네요. 그런데 직원들은 그 뜻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김순자가 민석을 바라본다. 점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이 마트가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업이니까.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김순자가 이야기를 시작한다. 남편과 저는 원래 가난했어요. 1970년대에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장에서 일했죠. 그러셨군요. 그때 동네에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셨어요. 김순자의 목소리가 따뜻해진다. 그 할머니는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외상도 해주시고 떨어져가는 과일도 싸게 팔아주셨어요. 아, 그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죠. 김순자가 잠시 말을 멈춘다. 남편이 사업에 성공한 후 그 할머니를 찾아갔는데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안타깝네요. 그때 남편이 결심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트를 만들자고. 김순자가 마트를 둘러본다. 그래서 이 마트가 생긴 거예요.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런데 직원들은 그 뜻을 모르고 가난한 고객들을 업신여기고 있었어요. 김순자가 한숨을 쉰다. 그래서 더 오래 지켜본 거예요. 얼마나 오래 다니셨어요? 거의 1년 가까이. 민석이 놀란다. 1년이나요? 네, 매일 아침 9시에 나타나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김순자가 민석을 바라본다. 그동안 정말 많은 걸 봤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회장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고객들에게 하세요. 김순자가 일어선다. 앞으로 달라져야 해요. 진짜 고객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인다. 점장님, 수진 씨 후임은 제가 직접 면접 보겠어요. 네, 회장님. 그리고 앞으로 고객 응대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겠어요. 김순자가 사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 마트의 진짜 주인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다음 주 월요일 김순자는 본사 인사팀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앞으로 직원 채용과 평가 기준을 바꾸겠습니다.
본사 인사팀장이 메모를 준비한다. 어떻게 바꾸실 건가요? 첫째, 고객 응대 태도를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하겠어요. 김순자가 단호하게 말한다. 둘째, 특히 형편이 어려운 고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요? 제가 직접 평가하겠어요. 김순자가 창밖을 바라본다. 앞으로도 계속 고객으로 가서 지켜볼 거예요. 회장님이 직접요? 네, 사무실에 앉아서는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어요. 한편 대성유통 평택점에서는 수진의 후임자 면접이 진행됐다. 김순자가 직접 면접관으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한다. 반갑습니다. 이력서 잘 봤어요. 김순자가 이력서를 펼쳐본다. 이전에 마트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으시네요. 네, 3년 정도 계산원으로 일했어요. 그럼 질문 하나 하겠어요. 김순자가 미경을 바라본다. 할머니 한 분이 500원어치 물건을 사려고 오래 고민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경이 잠시 생각한다. 기다려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도움을 드리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500원도 그분에게는 소중한 돈이니까요. 김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좋은 답변이네요.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만약 다른 직원이 가난한 고객을 무시하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말리고 그분께 사과드릴 거예요. 동료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옳은 일이니까 해야죠. 김순자가 미소를 짓는다. 미경 씨,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네. 고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남다른 것 같아서요. 미경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한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청소부셨어요. 아, 어릴 때 어머니와 마트에 가면 직원들이 무시하는 걸 많이 봤어요. 김순자가 관심 있게 듣는다.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위축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싶으신 거군요. 네, 저는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하고 싶어요. 김순자가 결정을 내린다. 미경 씨,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미경 씨처럼 생각하도록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후 김순자는 전체 직원들을 모아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오늘부터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긴장한다. 첫째, 고객 응대 태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김순자가 직원들을 둘러본다. 둘째, 고객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직원은 즉시 해고하겠습니다. 셋째,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고객으로 와서 여러분을 지켜볼 거예요. 직원들이 술렁인다. 언제 오실 건가요? 한 직원이 묻는다. 그건 비밀이에요. 평소와 똑같이 일하시면 돼요. 김순자가 미소를 짓는다. 단 진심으로 고객을 대한다면 언제 와도 문제 없겠죠? 민석 점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회장님.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김순자가 덧붙인다. 앞으로 매달 친절 직원상을 만들겠어요. 어떤 기준으로요? 고객들의 추천과 제 관찰을 바탕으로 선정하겠어요. 직원들이 관심을 보인다. 상금도 있나요?
네, 10만 원과 휴가 이틀을 드리겠어요. 직원들이 반가워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상이 아니에요. 김순자가 진지하게 말한다.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이 마트의 존재 이유거든요. 새로운 미경이 손을 든다. 회장님, 질문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어려운 고객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운 고객이요? 네,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하거나 계산이 오래 걸리는 고객 말이에요. 김순자가 따뜻하게 웃는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우리가 더 잘 대해드려야 할 고객이에요. 어떻게요? 기다려드리고 도와드리고 따뜻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김순자가 직원들을 바라본다. 그분들에게는 이 마트가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거든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봅시다. 김순자가 박수를 친다. 직원들도 함께 박수를 친다. 석 달 후 대성유통 평택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미경이 밝은 목소리로 할머니 한 분에게 인사한다. 고맙습니다. 여기 직원들이 참 친절해졌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반값 할인 코너로 향한다. 할머니, 오늘 상추가 싱싱해요. 한번 보세요. 미경이 다가가서 상추를 골라드린다. 아이고, 고맙네요. 이렇게 좋은 걸 골라주시다니.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이런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민석 점장도 변했다. 여기 떨어진 물건 치워드릴게요. 한 고객이 실수로 과자를 떨어뜨리자 민석이 직접 달려가서 치워준다. 죄송해요, 점장님. 아니에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죠. 민석이 웃으며 말한다. 다치지 않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고객이 고마워한다. 오후 3시 김순자가 조용히 마트에 나타났다. 허름한 옷차림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준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새로운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한다. 네, 고맙습니다. 김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반값 할인 코너로 향한다. 할머니, 오늘 시금치가 정말 좋아요. 미경이 다가와서 신선한 시금치를 골라드린다. 이걸로 하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김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계산대에 서는 김순자, 2,000원입니다. 미경이 정중하게 말한다. 쿠폰 있으시면 꺼내주세요. 김순자가 지갑에서 쿠폰을 꺼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미경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 뒤에서 기다리던 젊은 남성도 불평하지 않는다. 할머니, 쿠폰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곧 찾을 거예요. 김순자가 고맙다는 듯 웃는다. 찾았네요. 500원 할인이에요. 그럼 1,500원이네요. 미경이 계산해준다. 고맙습니다. 김순자가 돈을 내고 물건을 받는다. 할머니, 안전히 들어가세요. 미경이 친근하게 말한다. 네, 고맙습니다. 김순자가 마트를 나서며 뒤를 돌아본다. 마트 안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고객들을 정성스럽게 대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뭘 찾으세요? 여기 계산대. 줄이 짧아요. 할머니, 무거우시면 차까지 가져다 드릴게요. 이런 따뜻한 대화들이 마트 곳곳에서 들린다.
김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벤치에 앉는다. 이제 됐네. 김순자가 혼잣말을 한다. 여보, 우리 마트가 드디어 당신이 원했던 모습이 됐어요. 김순자가 하늘을 바라본다. 그날 저녁 민석 점장이 김순자를 찾아왔다.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점이 전국 1등이에요. 김순자가 놀란다. 정말요? 네, 그리고 매출도 30% 늘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친절한 서비스 덕분에 단골 고객이 많이 늘었어요. 민석이 기뻐한다. 그리고 입소문도 많이 났어요. 어떤 입소문이요? 서민을 위한 따뜻한 마트라고 SNS에 올라온 글이 1000번 넘게 공유됐어요. 김순자가 뿌듯해한다. 정말 다행이네요. 모든 게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직원들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 후 몇 달이 더 지났다. 김순자는 여전히 매일 아침 9시에 마트를 찾는다. 하지만 이제는 감시하러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장을 보러 온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준다. 네, 고맙습니다. 김순자가 웃으며 반값 할인 코너로 향한다. 할머니, 오늘 뭐 특별히 찾으시는 거 있어요? 미경이 다가온다.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둘러볼게요. 네,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순자는 조용히 마트를 둘러본다. 고객들의 밝은 표정, 직원들의 친절한 모습, 따뜻한 대화들. 이제 정말 우리 마트가 됐네. 김순자가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계산을 마친 김순자는 마트 밖 벤치에 앉는다. 여보, 고마워요. 김순자가 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당신이 남긴 마지막 말씀 덕분에 이 마트를 제대로 지킬 수 있었어요. 따스한 가을 바람이 김순자의 머리를 스친다. 마트는 돈 많은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니까요. 김순자가 웃으며 일어선다. 그리고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간다. 뒤로 대성유통 간판이 석양을 받으며 따뜻하게 빛난다. 마트 안에서는 오늘도 직원들과 고객들이 따뜻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순자의 작은 실험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 변화는 단순히 한마트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